안녕하세요, 모범 시민입니다. 오늘 다룰 차량은 1:6 스케일의 슈퍼 랑레이예요. 지금까지 다루는 RTR 차량 중엔 가장 비싸다고 할 수 있어요. 국내의 출고가는 105만원이고요 미국 현지 출고가는 800달러인데 현재 환율로는 직구가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국내에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소개할 슈퍼 랑레이는 신제품이긴 하지만 완전히 새로운 장르는 아니에요. 이제는 슈퍼 레이 시리즈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슈퍼 랑레이는 슈퍼 바자레이의 후속 버전으로 전반적인 구조와 구동 방식 거의 동일하고요 부품도 대부분 호환되기 때문에 랑레이와 바자레이 서로 컨버전도 가능합니다. 슈퍼 바자레이는 이전 영상에서 충분히 다뤘죠. 오늘은 거의 동일한 구조를 가진 슈퍼 랑레이를 다룰 텐데 중복되는 얘기를 다시 할 순 없고요. 이번 영상은 슈퍼 바자레이와 슈퍼 랑레이의 차이점 그리고 업그레이드된 부분 위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전 버전 슈퍼 바자레이의 장르는 퍼포먼스 데저트 트럭으로 출시했고요. 이번 버전 슈퍼 랑레이는 랑레이서라는 장르로 출시를 했어요. 5년 전에 이 차량과 똑같은 구조의 예티 XL은 출시 당시 몬스터 버기라는 장르로 출시를 했죠. 슈퍼 랑레이도 다양한 장르를 갖다 붙일 수 있겠지만 주행성은 몬스터에 가장 가까웠습니다. 몬스터에 비해 퍼포먼스가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건 구조나 장르의 문제라기보다 크기와 무게 때문이에요. RC카는 사이즈가 커지고 무거워질수록 퍼포먼스 능력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슈퍼 랑레이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 디자인, 팀노시의 디자인은 늘 호불호가 좀 갈리는 것 같아요. LST3도 파격적인 디자인으로 호불호가 좀 갈렸죠. 슈퍼 랑레이의 디자인도 LST3를 디자인했던 사람이 한 것 같아요. 이번 작품은 기존 버전과 다르게 부가적인 액세서리나 디테일에도 많은 신경을 썼어요. 이미테이션이긴 하지만 실제와 동일한 피기백도 재현했고요. 창가 쪽에 그물망도 설치했습니다. 게다가 룸미러와 소화기까지. 이 정도면 로시에서 정말 많이 한 거죠. 자, 전 버전 슈퍼 바자레이와 가장 큰 차이점은 최대 출력이에요. 슈퍼 바자레이의 공식적인 최대 출력은 6셀, 슈퍼 랑레이의 최대 출력은 8셀입니다. 즉 슈퍼 바자레이는 22.2V, 슈퍼 랑레이는 29.6V 전압까지 허용된다는 얘기죠. RC카에서 스피드와 힘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건 이 전압이에요. 6셀과 8셀은 차원이 다릅니다. 1:6 스케일로 출시한 RTR 차량 중에 8셀을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RC카는 이 슈퍼 랑레이가 최초일 거예요. 8셀 구동을 위해 모터를 변경했습니다. 전 버전 슈퍼 바자레이는 1200kV 모터를 사용했지만 슈퍼 랑레이는 750kV 고출력 모터로 변경했어요. 슈퍼 랑레이에 사용된 이 모터는 한 체급 위에 1:5 스케일 데저트 버기나 트렉사스의 엑스맥스보다도 토크가 더 좋습니다. 또한 좋아진 힘과 출력만큼 타이어도 엄청나게 커졌어요. 슈퍼 랑레이는 엑스맥스 8셀 버전과 힘겨루기를 해도 전혀 밀리지 않아요. 물론 저런 힘 대결로 차량의 토크가 측정되는 건 아닙니다. 저 대결이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엑스맥스가 한 체급 위에 있는 차량임을 감안했을 때 슈퍼 랑레이의 힘이 좋다는 건 확실히 알 수 있죠. 아직 이 차량으로 외건을 끌어보진 않았지만 1:8 몬스터도 끄는 외건을 이 힘 좋은 슈퍼 랑레이가 못 끌 리가 없겠죠. 외건용으로도 매우 적합할 것 같습니다. 1:6 스케일로 RTR 제품군 중엔 슈퍼 랑레이보다 힘이 좋은 RC카는 없을 것 같아요. 스피드 또한 나쁘지 않습니다. 오프로드 전용 차량의 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스피드가 떨어지지 않아요. 8셀 기준 기어비 변경 없이 순정 상태로 80km 이상 나옵니다. 1:6 스케일 크기로 이 정도면 속도도 꽤나 빠른 편이죠. 자, 이제 어떤 부분이 업그레이드 되었는지 자세히 살펴볼게요. 바디, 모터, 휠 타이어 외에도 많은 파트들이 업그레이드 되었어요. 앞부분부터 볼게요. 왼쪽이 슈퍼 바자레이의 엑셀이고요. 오른쪽이 슈퍼 랑레이의 엑셀입니다. 일반적인 유니버셜 드라이브 샤프트 타입에서 어저스트 유니버셜 드라이브 타입으로 변경되었죠. 아무래도 훨씬 더 높아진 지상고로 인해 상하 움직임이 더 격해지기 때문에 이 타입으로 변경한 것 같습니다. 확실히 오프로드에서 유연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 같긴 한데 강성에도 도움이 될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센터에서의 변경점은 모터와 배터리 트레이입니다. 기존 슈퍼 바자레이의 배터리 트레이는 다소 좁고 불편했거든요. 슈퍼 랑레이에 와서는 이 부분도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차량을 뒤집어야 하는 건 변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공간을 확인하면서 힘들게 넣지 않아도 됩니다. 뚜껑을 열고 배터리를 넣고 닫으면 돼요. 배터리 트레이 공간도 넉넉하고 배선 처리도 전보다 훨씬 수월해졌어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4셀 배터리는 대부분 사용된다고 보면 됩니다. 하나만 주의하시면 돼요. 하드케이스 배터리 중에 배선 길이가 짧게 나온 제품들이 있는데 이런 제품은 피하는 게 좋아요. 배터리 트레이에서 커넥터까지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가급적 배선 길이가 넉넉한 제품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뒤쪽도 살펴볼게요. 뒤쪽은 이렇다 할 변화는 없고 쇽 뒤쪽으로 벨크로가 추가되었는데 이 벨크로의 역할은 쇽 길이를 조절하는 용도로 보면 됩니다. 슈퍼 랑레이의 경우 이전 모델 슈퍼 바자레이보다 지상고가 많이 높고 쇽이나 기어 내부의 오일들도 전작보다 점도가 높게 세팅되어 있거든요. 이런 세팅은 주행성보다는 강한 견인력과 지형이 험한 오프로드 주행을 위한 세팅으로 코너링에는 매우 취약한 세팅이라고 할 수 있죠.
접지력이 좋은 아스팔트 같은路面에서 스피드를 즐기거나 서킷처럼 코너가 많은 곳을 주행할 때는 이 벨크로를 최대한 당겨서 지상고를 낮추게 되면 한결 나은 주행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건 아니지만 벨크로만 당겨서 얻어주는 버프니까 받는 게 좋겠죠. 바디에서 가장 크게 업그레이드된 부분은 바디 모양도 그렇지만 LED도 대폭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LED 배선이 지나가는 자리에 선정리를 할 수 있게 세심한 배려를 보여주었고요. 또 기존 앞뒤로 달려있던 LED는 더 크고 더 밝게 업그레이드 되었어요. 또한 앞범퍼에 LED가 하나 더 장착되었습니다. 추가로 장착된 LED가 길을 밝혀주는 것까진 좋은데 기존에 충분히 밝았던 LED를 더 크게 만들어 더 밝게 만든 건 오버그레이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야간에 차량이 내 쪽으로 달려올 때는 눈이 부실 정도예요. 차량 지붕에 달려있는 LED는 탈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변경되거나 업그레이드된 부분은 모두 설명드렸고 강성, 활용성, 편의성, 주행성, 호환성 등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이 슈퍼 랑네이는 몇 셀로 주행하는 게 좋을까요? 매뉴얼에는 3에서 8셀까지 모두 사용 가능하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제가 4셀, 6셀, 8셀 모두 테스트해 보았는데 이 차량은 그냥 8셀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작 슈퍼 바자레의 경우 모터의 회전수가 슈퍼 랑네이보다 많이 높기 때문에 6셀로도 충분했지만 슈퍼 랑네이는 토크용 모터로 6셀로는 많이 밋밋하고요. 또한 6셀로 점프를 시도한다면 에어 컨트롤이 매우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앞으로 바로 꼬꾸라지기 쉽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의 변속기는 이전 모델인 슈퍼 바자레에 장착된 제품과 동일한 모델이고요. 최대 8셀까지 지원하는 하비윙 OEM 제품으로 많은 기능이 빠진 모델이긴 하지만 기본적인 성능과 스펙은 맥스6와 동일합니다. RC카의 조종이 미숙한 분들은 처음에 4셀로 주행 연습을 하시다가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 그때부터 8셀 주행을 하시면 돼요. 참고로 변속기 초기 브레이크 값이 50%로 잡혀있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많이 밀린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건 매뉴얼을 보고 수동 세팅을 통해 바꿀 수 있지만 초급자 분들에겐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죠. 새 제품을 구매하신다면 판매처에 얘기해 이 브레이크 값을 100%로 변경해서 보내달라고 하면 됩니다. 자, 이런 리어 솔리드 엑셀 구조를 가진 RC카들은 등판력과 견인력이 우선이기 때문에 차량의 무게중심이 대부분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슈퍼 랑네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차량으로 점프를 시도할 때는 무게중심이 앞에 있다는 점을 숙지하고 날리셔야 합니다. 차가 공중에 뜨는 순간 스로틀을 70% 이상 유지하고 있어야 균형이 잡혀요. 만약 높은 위치에서 균형을 못 잡고 앞으로 떨어진다면 이런 견적은 피할 수 없겠죠. 이 점만 주의하시면 얼마든지 화려한 점프 가능합니다. 이 정도는 이미 기존 버전에서도 충분히 가능했죠. 로시의 이번 슈퍼 레이 시리즈는 크기와 무게에 비해 강성이 정말 좋아요. 웬만해선 구동계 쪽 견적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듯 공중에서 수직으로 떨어지는 건 정말 위험하죠. 앞으로 수직으로 떨어질 바엔 차라리 스로틀을 과하게 당겨 바디 쪽으로 떨어지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제 슈퍼 랑네의 첫 견적 영상이에요. 그나마 높은 위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서 이 정도로 끝났습니다. 사실 이 슈퍼 랑네이는 구조상 고공 점프나 화려한 퍼포먼스에 특화된 차량은 아니에요. 저렇게 과한 점프나 화려한 백플립 퍼포먼스가 목적이라면 이 차량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자, 지금부터 이 차량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여드릴게요. 트라이얼 장르의 차량처럼 잘 오르지는 못하지만 이 정도 산행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터프하게 힘으로 치고 올라가 버리죠. 오프로드라면 어떤路面이든 가리지 않아요. 이런 백사장에서 스트레스를 풀 수도 있고요. 너무 과한 높이만 아니면 점프도 얼마든지 즐길 수 있죠. 당연히 이렇게 공도에서 속도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엄청난 힘을 이용해 외건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겠죠. 이 슈퍼 랑네이는 구조에서 오는 단점은 있지만 특유의 강성과 힘으로 웬만한 장르는 전부 대체 가능한 올라운드 차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슈퍼 바자레이 혼자일 때는 호환성 개념이라는 게 아예 없었지만 이번 작품으로 호환성 개념도 생겼어요. 슈퍼 바자레이와 슈퍼 랑네이 바퀴만 바꿔도 어느 정도 컨버전이 됩니다. 아무래도 상위 버전 슈퍼 랑네이를 가지고 있는 게 컨버전에 많이 유리하겠죠. 제 생각에는 이 슈퍼 레이 시리즈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다음 작품은 1:6 스케일의 몬스터나 트럭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정비성과 정비에 관한 팁을 조금 드릴게요. 이런 구조의 차량들은 정비가 어렵다는 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어려운 게 아니라 번거롭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우선 어디를 어떻게 풀어야 최소한의 볼트로 바디와 롤 게이지를 걷어낼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우선 차량을 뒤집어서 볼트 8개를 풀어줘야 합니다. 여기서 풀어낸 볼트는 다른 볼트와 섞이지 않게 한쪽에 모아두세요. 이제 롤 게이지에 고정된 바디와 스페어 타이어를 분리해주세요. 이때 지붕에 있는 바디는 분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볼트 6개를 더 풀어주면 끝이에요. 이제 차량의 좌우 바디를 벌려서 벗겨내기만 하면 됩니다.
바디와 롤게이지만 벗겨내면 일반적인 RC카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정비 및 유지 보수는 쉽습니다. 오히려 파트 하나하나가 큼지막하기 때문에 정비의 난이도는 더 낮다고 할 수 있죠. 자, 이제 단점을 몇 가지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크기와 무게죠. 이 차량은 이전 버전 슈퍼 바자레와 크기는 비슷하지만 더 무겁습니다. 배터리 무게까지 포함하면 최소 10kg 이상이에요. 두 번째는 역토크예요. 장르의 특성상 역토크가 확실하게 존재합니다. 몬스터 장르에선 이 역토크를 활용해 윌리라는 퍼포먼스가 나오는데 이 장르에선 이런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세 번째는 역시나 매뉴얼을 꼽을 수 있겠네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불친절합니다. 앞서 디프 오일 설명드릴 때 오일 점도를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매뉴얼에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아요. 언젠간 개선이 되겠죠. 네 번째는 프론트 스핀들의 강성이에요. 제가 견적이 낮다고 단점으로 꼽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이렇게 커진 타이어와 차량의 무게, 그리고 업그레이드된 출력 등을 감안했을 때 저 스핀들은 너무 가늘고 약합니다. 물론 쉽게 부러지지는 않지만 퍼포먼스까지 감당하기엔 확실히 부족해요. 메탈 옵션으로 교체하려고 했지만 안타깝게 아직 국내에는 입고되지 않았어요. 입고되면 바로 구매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이에요. 단순히 가격만 놓고 보면 비싸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차량에 사용된 기자재와 메탈 파트, 퀄리티 등을 따져보면 충분히 납득되는 가격으로 이 정도면 가성비도 좋은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슈퍼 랑네이 어떤 분들에게 추천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평소에 스트레스가 많은 분들, 손끝에서 대포가 나가는 짜릿하고 파워풀한 경험을 해보고 싶은 분들, 또 주변에 이 차량을 굴릴만한 오프로드가 많은 곳에 사는 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고요. 크기와 가격이 부담스럽지 않다면 입문용으로도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로시의 이번 슈퍼 레이 시리즈는 기본 조립 상태가 상당히 훌륭하기 때문에 구매 후 따로 봐줘야 될 게 없고요. 내구성과 강성도 매우 좋기 때문에 아주 험하게 굴리지만 않는다면 당분간 정비할 일이 거의 없을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아르마사의 노트리우스가 될 것 같아요.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